안녕하세요. 여수문서센터 고등학교 1학년 유세연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트리기의 27페이지는 216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숲속 앞에 있는 어떤 커다란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포스터 씨 집안의 저택이었는데 그 집안 저택에 커다란 담장은 그냥 지나가시오 라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은 커다란 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택 앞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는데 그 포스터네 집 딸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외동딸도 숲속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동딸 이름은 위니 포스터였는데 어느 날 위니는 정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원에서 두꺼비를 보았는데 위니는 두꺼비를 보고 처음 보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여서 두꺼비랑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어떤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위니 앞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노란 옷을 입은 남자는 위니한테 내가 어떤 가족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위니는 당연히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니네 할머니가 나와서 위니를 끌고 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지 말라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위니는 정원으로 또 나와서 두꺼비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밖에를 보니 숲속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니는 조심히 담장을 넘어서 숲속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어떤 샘물이 있었는데 그 샘물 앞에는 잘생긴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위니는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그 남자랑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위니랑 그 남자는 정적이 흐르다가 그 남자가 위니 보고 나오라고 해서 위니가 그 남자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옆에 있는 샘물을 나뭇잎으로 떠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위니는 그것을 보자 위니도 샘물을 마시고 싶어서 샘물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샘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니는 그 남자를 보고 오빠도 먹었으면서 왜 저는 못 먹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는 이 물은 매우 더러운 물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자 위니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남자는 위니에게 오빠는 더러운 물을 잘 소화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위니랑 그 남자는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의 엄마인 매라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매는 오늘 아이들을 마중 나으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매의 남편인 터그는 아이들을 마중 나가러 간다고 매가 말하자 귀찮다고 싫다고 하자 매 혼자 아이들을 마주하러 나온 건데 그 아이는 위니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 남자 제시랑 마일드였습니다. 그래서 위니가 샘물을 마시려고 하자 매가 깜짝 놀라서 위니를 말에 태우고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간에 어제 위니랑 대화를 나눴던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매는 큰 소리로 딸에게 말 타기를 알려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시냇물 앞에서 매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위니도 헛박거리면서 지금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건 줄 알고 아까 봤던 노란 옷을 입은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가 어떤 뮤직박스를 들고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 뮤직박스는 위니도 예전에 몇 번은 들은 적 있고 할머니한테 들었던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미니가 이 노래는 요정의 노래라고 하니까 맨은 요정의 노래가 아니라고 예전부터 자신이 연주해왔던 오르골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는 자기소개를 하게 됐는데 제시는 자신이 104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니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제시는 사실은 17살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가 위니한테 상황 설명을 하게 해주는데 그 샘물은 예전에 터그 가족인 터그, 매, 제시, 와일드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고 있었고 고양이랑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이 있는 숲에서 하룻밤 자게 되어 그 샘물을 마시고 나무에다가 티귿을 새겼는데 그때 고양이는 물을 안 마셨고 말이랑 가족들은 모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터그 가족은 마을로 내려가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터그랑 매가 살집을 지었고 그 옆에 제시랑 마일드가 살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시랑 마일드는 곧 있으면 결혼을 해서 따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일드는 그때 결혼을 했고 어린 아이들 딸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떤 말이 터그네 가족 말이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사냥꾼이 사슴인 줄 알고 총을 쐈습니다. 근데 말은 죽지도 않았고 피도 나지 않았고 총알 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갔는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마일드가 결혼을 했는데 한 40살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내는 엄청 늙었는데 마일드는 하나도 늙지 않았고 22살 그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마일드를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너무 세게 떨어져서 목이 부러질 줄 알았는데 목이 부러지지도 않고 멀쩡했고 또 칼로 손을 베었는데 피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긴 터그 가족은 터그 가족의 터그는 자신의 몸을 총알로 쏴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말렸지만 총알은 터그의 가슴에 꽂혔고 터그는 쓰러졌습니다. 근데 총알 자국도 없고 피도 나지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샘물이 사람을 영원토록 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이랑 가족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고양이는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샘물을 먹지 않아서. 그렇게 돼서 터그 가족은 마을에서 살 수 없게 되었고 숲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위니는 이 말을 듣고 터그네 가족을 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위니는 터그네 집에 들어서니까 집이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 완전 어질러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소할 시간이 영원토록 있으니까 청소를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그네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터그네 가족은 식사를 할 때 말없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위니는 그래서 질문을 몇 개 하였는데 질문에 대답만 하고 식사를 했고 식탁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의자에 대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터그랑 위니랑 호숫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배를 타다가 터그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수레바퀴에서 떨어진 거라고 그냥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니네 집에선 위니가 납치된 줄 알고 완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 옷을 처음에 위니랑 대화를 했던 노란 옷을 입은 남자가 포스턴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위니가 어디로 납치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니를 데려와주는 대신 숲을 저에게 파세요. 이렇게 해서 노란 옷을 입은 남자는 숲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노란 옷을 입은 남자는 터그네 집에서 말을 훔쳐가지고 타고 왔고, 노란 옷을 입은 남자는 자신의 할머니가 이상한 가족 얘기를 했다고, 그 가족은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서 그 샘물에 대해서 알고, 샘물이 영원토록 살게 해주는 그 샘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걸 사람들에게 팔아서 돈을 엄청 벌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어떤 경찰관 한 명을 데리고 터그네 집으로 갔습니다. 터그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자 매랑 터그네 가족이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는 위니도 있었습니다. 매는 그 남자가 이 샘물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남자가 샘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샘물이 샘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랑 터그네 가족은 그 샘물이 아마도 이 세상이 처음 태어날 때 뭔가 이상하게 이것만 남아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인간들은 이 샘물을 보고 돼지들처럼 달려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샘물을 팔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매가 너무 화가 나서 총으로 그 남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는데, 그 남자는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있었던 경찰관이 와서 매를 납치해갔고, 이 남자는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는 교수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위니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매가 죽을 생각에 너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려던 순간 제시와 마일드가 위니를 데리러 왔고, 위니는 같이 암튼 매를 보러 갔습니다. 매를 보러 갔는데 마일드는 대장간이라서 못을 쳐내서 매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시가 위니한테 샘물을 주면서 위니가 17살이 되면은 그 물을 마시고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니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위니는 이 샘물을 마시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 두꺼비야 넌 평생 안전할 거야 이러면서 두꺼비한테 샘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한 2년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제시랑 마일드랑 매랑 터그는 이 마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 원래 샘물이 있던 숲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고 여기 숲이 있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는데, 여기 숲은 2년인가 3년 전에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가 그 사람한테 여기에 샘물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는 샘물이 없었고 불도저로 다 밀어버려서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 무덤은 몇 년 전에 죽은 미니 포스터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는 슬퍼하겠지만 위니는 정말 잘한 선택을 한 거라고, 샘물을 안 먹은 게 잘한 선택을 한 거라고 터그네 가족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